그런 건 취미가 아니야. 그런 건 혼자 하면 돼요. 네, 여러분. 네. 도움이 되셨나요? 네. 그렇다면 수강료는? 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이면 충분합니다. 감사합니다. Let's go!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. 네, 오늘 또 강의 컨셉으로 정말 명강의 한번 열심히 만들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바로 오늘의 주제는 취미가 뭘까요? 취미.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력서에 매번 고민하고 고민해서 적는 바로 그 취미. 그렇게 면접장에서 묻고 또 묻고 뜯고 물어보는 바로 그 취미. 그 취미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우선 취미는 뭘까요? 영어로는 hobby. 그리고 중국어로 설명하면 확실히 감이 올 것 같아. I how. 사랑할 애자, 좋아할 호자를 써서요. 사랑하고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 취미입니다. 테디쌤은 그 NCS 면접이 막 진행되던 그때 그 면접을 참 많이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, 그때 한 가지 유행했던 게 바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. 정말 이력서에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, 학교 이런 거 적지 못합니다. 정말 이 사람의 스펙이 아닌 인성, 정말 이 사람 자체를 보고 우리 직무에 잘 어울리는가, 심지어 정말 이런 외모까지 보지 않는 그런 면접도 있었습니다. 정말 아예 블라인드에서 정말 보는 그런 면접이 있었습니다. 그런 이력서에도 지원할 때 취미가 나옵니다. 취미가 왜 나왔을까요? 그런 중요한 학점이나 외국어 점수는 빠지는데 왜 취미가 나왔을까? 여러분, 그만큼 취미는 이 한 사람을 판단하는데,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. 일단 현대인은 굉장히 무언가 질려하고 지쳐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.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. 그런데 취미,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되고,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에서 어려움, 힘듦, 스트레스,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고통도 바로 그 취미로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또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힙합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. 근데 이런 사람이 진짜로 취미가 꽃꽂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책을 읽는 거라 생각해 봅시다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풀어내, 스토리텔링으로 나를 설득시켜.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? 겉으로 보이는 이런 막 자유로운 프리스타일 이런 영혼보다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, 이 사람 굉장히 또 섬세한 사람이구나, 이런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가사에 저런 감정을 담아낼 수 있구나, 이런 느낌 합리화시키지 않을까요?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좀 대략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취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죠. 여러분들의 바로 그 컨텐츠가 된단 말이에요. 취미가 뭐예요? 라고 했을 때,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고 쳐봅시다. 수영. 자, 수영이면 예를 들어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? 쓸 수 있겠죠. 컨텐츠. 주말에 뭐 하세요? 쓸 수 있겠죠. 본인의 워라밸은 뭘까요? 쓸 수 있겠죠. 뭐 수영 열심히 하고 마시는 물 한 잔. 본인의 소화기가 어떨까요? 좋아하는 운동, 마음껏 수영, 레일을 왔다 갔다 할 때 좋아하는 운동이 뭔가요? 할 수 있죠. 승무원이 되면 뭐 하고 싶나요? 나 수영 너무 좋아하니까 해양의 액티비티. 얼마나 연결하기가 쉬워. 그러니까 취미라는 거 하나는 이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컨텐츠 속에서 여러분들을 쓸 수 있습니다. 본인 어떤 사람인가요? 저는 다이나믹한 사람입니다. 저는 도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. 실제로 굉장히 좀 극한의 스포츠 있죠?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, 여러분들 굉장히 정적임을 또 강조할 수도 있을 거고, 단순히 이런 취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취미 중에서 어떤 취미가 그래도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나의 원 오브 퍼스널리티를 전달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면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취미는 그 생각 그 이상의 좋은 중요한 취미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격 포인트도 될 수 있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취업준비생일 때 한창 합격을 막 했을 때 두 가지 취미를 했었어요. 어떤 취미를 했었냐면, 첫 번째는
뭐 작사, 작곡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.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고 가사 쓰는 것도 좋아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건 아니지만 좀 간단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옛날에 밴드부 활동을 했던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작사, 작곡 이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 역량을 좀 강조하고 싶다. 이때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긴 한데 외국 아나운서 성대모사하기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. 그때 막 제가 영어 뉴스 기사 막 외우고 했었거든요. 뭐 If I think follow careful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. 지금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었을 때 굉장히 면접관들이 궁금해했던 경우가 많아요. 물론 모든 항공사에서 다 그랬던 건 아니고 모든 은행 금융권에서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취미에 대한 예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. 등산. 이 영상은 한번 카드로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충분히 이해될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상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취미 너무 특이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취미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사실, 효과를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. 특별함과 특이함은 한 끗 차이다. 그래서 굳이 너무 특이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신빙성이 있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래도 acceptable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취미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미를 단순히 무엇을 적는 걸 넘어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나갈지 그 이후의 답변, 그 이후의 꼬리 질문 한번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!